한 주를 최종적으로 마감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죠. LH증권증권의 김민수 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역시 김민수 부장님은 금요일의 사나이. 네. 네, 김민수 부장이 나오는 날은 항상 장이 상승했던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연찮게 또 그래서 나오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만 예. 그래도 어제 그렇게 빼놓고 오늘 다시 올리다 보니까 솔직히 뭐 줬다 뺏었다 다시 주는 느낌이 나서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번 주 그래도 어제와 오늘 흐름들만 뺀다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그렇게 무난했다, 편안했다라고 볼 수 있는 한 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직 코스피가 2,500선은 돌파해서 안착하진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3포인트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흐름들과 또 이 코스피에 대한 목마름을 코스닥이 또 이를 충분히 해소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매매하기는 절대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답니다. 예, 그래요. 가상화폐 해야 된답니다. 네, 근데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불확실한 흐름을 보기보다는 지금처럼 기업 실적들 되고 경기 관련된 흐름들을 양호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눈을 돌려서 좀 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어제 기관 매도세나 시장을 연초에 나왔던 대부분의 흐름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을 바라볼 때 기업들 실적 관련된 얘기들, 특히 4분기 실적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항상 예상했었던, 그러니까 3분기가 한 영업이익이 50조가 넘어가는 수준 정도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들이 높았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거기다가 4분기는 일반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상여금을 주게 되죠. 거기다가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일회성 비용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다음 주에 발표할 삼성전자 실적도 이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약간 우려감이 나오는 흐름들이었는데 그래도 그에 비해서는 여전히 시장의 실적 개선 기조는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시장의 흐름으로 오늘 금요일 마감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도시효과 마감 지수를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PC 반영이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네, 2497.52포인트에 마감을 했네요. 31.0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올 2018년 1월입니다. 새해 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김민수 부장님의 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보통 이제 증권사 내년 전망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도 시장에 대한 얘기들 상당히 많이 했을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증권사 전망치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보면 한 2,400에서 3,000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증권사 생활을 하기로는 증권사 전망치가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무 무게를 두시기보다는 일단 하단부보다 상단부를 더 열어놨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3,000포인트라고 하게 되면은 뭐 꿈의 숫자라고 생각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500선에서 약 한 20% 이상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3,000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지수가 20% 정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올해 기업 실적들이 적어도 한 20% 이상은 늘어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 정도 흐름, 작년과 올해 흐름들을 지켜봤을 때 어떤 경기와 관련된 흐름들과 보게 되면은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은 또 하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상고하저 얘기죠. 상반기에는 좋겠다가 하반기에는 안 좋을 것이다. 근데 보통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게 항상 보면은 그 전년도 주식시장 분위기를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즉 그 전년도 주식시장이 마감할 때쯤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꺾이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냥 상고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맞물려가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만 뺀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고하죠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은 변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2016년도 말부터 작년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추세적으로 꾸준히 많이 올라온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가가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최저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그런 흐름들보다는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어떤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한 번 더 갈 거야 라는 기대감. 예. 이 사이에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다른 어떤 작년과 다른 어떤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대에 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계속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은 올해 기업 실적과 관련된 추가 개선 흐름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국 증시가 비싸진 않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올해 실적 개선 흐름들이 작년의 흐름들과 같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PER 수준으로 예상이 뭐 9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흐름들인데 네. 그럼 과연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억눌렀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더 해소가 되기 시작하느냐.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겠죠. 근데 연초부터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이런 뉴스와 관련돼서 또 하나 지목됐었던 어떤 정부의 신뢰감, 특히 정책적인 신뢰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무래도 해소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3,000포인트 문제도 아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일단 관련된 흐름들 올해도 화이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하단이 2,400, 상단이 3,000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뭐 논리적으로는 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에 4분기 어닝 시즌이 막을 열립니다. 네. 시즌 분위기, 시장 실적 발표 시즌의 현 분위기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주시죠. 네,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4조 원대도 영업이익이 코스피 네. 상장사가 한 50조 원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워낙 강세에 대한 예.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강세 지금 벌써 3년 2개월 내 최저치인 1,060원대까지 내려오는 예. 상황에서 여전히 달러화 약세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워낙 강세 기조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쪽에서 이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워낙 강세가 이제 과거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기업들의 실적에 아주 발목을 잡느냐 이 점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제가 학창 시절에, 대학 시절에, 예. 해외 연수 가고, 예. 뭐, 여행 가고 했었을 때는 그때 환율이 900원대였습니다. 예. 세 자리 숫자였었죠. 예. 예, 그런 때도 살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럴 때도 기업들 실적 좋고, 뭐, 예. 내수 양호하게 잘 돌아오고 그런 어떤 황금기라고 또 보통 얘기하죠. 1990년대,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공개됐네요. 예. 네. 그런 예. 관점에서 봤었을 예. 때,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여기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라는 예. 쪽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과거 대비해서는 기업들이 이제 해외 생산 기지도 많이 늘렸고 거기다가 중간재를 수입해서 다시 파는 현상들 네. 같은 경우도 수출로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보다 워낙 강세에 따른 압박들은 그렇게 아주 극심하게 떨 정도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좀 체질은 좀 바뀌어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4분기가 지난 분기가 한 14조 6천억 정도 그래서 15조 이상에서 16조 정도를 사이를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와 관련돼서 서프라이즈하게 또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증권사 추정치는 아무래도 조선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 좀 하향되는 분위기인데 예. 상대적으로 철강, 화학, 에너지 쪽은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다. 이 점도 업종별로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하향을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과 화학 에너지는 또 상향을 실적 상향을 좀 발표하는 그런 분석치를 내놓고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코스닥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또 이번 달에 코스닥 정책 발표도 좀 할 예정인데 네. 관심과 이런 전망, 코스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가장 뜨겁죠. 예. 작년 말부터 계속 예고된 흐름들이다 예. 보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는 뭐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예. 일단 수치적으로 몇 가지만 보게 되면 일단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빠르면 다음 주 중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여러 가지 관점 쪽에서 이제 국민연금의 역할이라든가 예. 특히 세액 공제와 관련된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나왔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코스닥의 주인이 특히 국민연금이 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비중을 보게 되면 한 1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되죠.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기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한 2%가 안 되고요. 예. 기관의 펀드 관련돼서 3.7%.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지금 실질적인 코스닥에서 안방 마님의 역할을 한 쪽은 외국인들이 가깝죠. 예. 이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정부가 얘기하듯이 국민연금 쪽에서 두 자리 숫자대로 늘려온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 비중까지도 넘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코스닥 150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의 흐름들과 함께 큰 폭의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점들도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가 840선, 그러니까 2007년도입니다. 예, 예. 벌써 11년 전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얼마 안 남았네요. 또 보다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 또 2002년도가 950선 이 정도 부근인데 그 10년 넘게 매물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예. 충분히 가뿐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950선, 1000선 그렇게 먼 지수대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정부 2년차 때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주셨고요. 자, 어쨌든 간에 뭐 840포인트 2007년도에 고점을 넘어서 2002년도에 950포인트까지도 갔던 그런 경험, 또 매물 소화를 거치는 그런 네. 과정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동향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네, 일단 최근에 12월 1일부터 동향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예. 연기금이 사는 쪽도 일단 약간 좀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연기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예. 이쪽 관련돼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연기금도 나름대로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운영 규칙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아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연기금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 펀드멘탈, 즉 한 뭐 3년 이상 적자 기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유보율이 상당히 좀 쪼그라든 종목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래도 연기금이 산다고 하는 종목은 적어도 한 2015년도나 2016년도 비해서 실적 흐름들이 개선되는 종목이라든가 네. 뭔가 뚜렷한 변화가 있을 종목들을 매매를 하겠다는 관점들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12월 1일부터 나왔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바이오주죠. 이와 관련돼서 또한 CJ, ENM, SM 그리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주 그리고 KMW 같은 경우도 5G 관련주 이런 쪽으로 제약바이오 5G 관련주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 계속 매수세에 대한 분위기가 맞춰지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는 정부 정책 관련된 쪽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관점들도 염두하시면서 추가적인 변화 같이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 펀드멘털과 또 정책 관련된 그런 네. 종목들로 집중적으로 종목을 좀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 환율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단기적으로 1,050원, 1,060원. 그러니까 예. 보통 저희가 환율을 볼 때 많이 얘기했던 게 1,140원대입니다. 예.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7, 8년 동안 나왔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바텀 라인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예. 그쪽이 이탈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빠르게 이탈한 다음에 대한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거기서 100원 정도 하락한 1,040원대 이 정도는 가장 좀 또 강력한 지지권이 아닐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계속 원화 강세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부분에서는 서서히 그래도 반전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속도 자체는 조금 원화 강세가 그렇게 빨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중기적으로 원화 강세를 이끌 만한 요인들이 더 많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예. 1,000원대 초반도 계속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랬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수출 관련된 피해 관련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긴 예. 했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내수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즉 정부의 정책도 내수를 보강해서 뭔가 어떤 밸런스를 좀 맞춰보자라는 예. 쪽에 대한 정책들도 많이 쓰는 입장 쪽에서 원화 강세를 좀 용인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내수주에 대한 관점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내수주의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업 환경 관련된 거는 좋은데 예. 그럼 과연 어떻게 보면 내수의 소비 여력들이 살아나서 이를 좀 뒷받침해서 예. 이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여부인데 그 이면에는 또 가계부채라는 게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수의 여력과 관련된 소비 심리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좋아질 수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점들도 염두를 하게 되면은 이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배경이 계속 확인되는지 이 부분이 확인돼야 아무래도 내수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는 배경은 된다는 쪽으로 점검은 필요하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4분기 실적도 내수 쪽은 좋지 않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민수 부장께서 보시는 다음 주 시장 전망 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언급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동성 이제 부분은 다음 주도 계속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9일 날이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실적 발표부터 또 2018 CES죠. 라스베가스에서 또 가전 박람회가 열리고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과 함께 기대감과 어떻게 보면은 차익 매물 속에서 변동성 흐름들은 계속 다음 주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지금 주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지금 주식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관심을 먼저 두실 부분들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쪽에 대한 섹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더 먼저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흔들리거나 어떻게 보면 추세 안쪽에서 단기적인 관점들 쪽에서 벌어지는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 비중을 좀 늘리는 기회로 삼는 게 더 좋겠다는 관점 쪽에서 변동성을 충분히 이용하자 이런 쪽으로 다음 주 전략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정부 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의 흐름들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벤처 창업 이쪽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상황 쪽에서 창투사 종목들이 또 은근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관련된 5G 관련주나 중국 소비주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같이 대응하실 수 있는 흐름들을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 중소형주가 좀 유리하다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수 장께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오늘 코스닥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종목이 싸다란 관점에 들여온 종목 한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LS라는 종목입니다. LS 하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선 사업이라든가 산전 사업 그리고 엠트론 사업, 기계에 관련된 쪽이죠. 동재련 사업 쪽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포인트를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가 구리 가격의 수혜를 전혀 주가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구리 가격 강세, 작년 하반기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들어올 정도로 강하게 구리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데 달러화가 약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측면과 함께 글로벌 경기 나쁘지 않다. 당연히 그를 반영하는 원자재인 대표 구리가 올라온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특히 LS 쪽에서도 LS 전선이라든가 LS IND, LS 니코통 재련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에 따라서 호재로 반영하고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는 최근에 들어서 계속 정체를 보이다가 이제 막 올라오는 경향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풍산도 마찬가지겠지만 LS 같은 경우도 관련된 흐름들에 대한 수혜가 높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밖에 앞으로 그 1, 4분기 중으로 LS 엠트론의 동박 사업부와 오토모티브 지분 매각으로 현금이 들어온다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 호조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지금 작년에 한 3천억대 순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조 4천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죠. 거기다가 주당 순자산이 8만 3천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저평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가격대는 남아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최근에 주가 흐름들과 함께 변화를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 부근은 약 한 8만 5천 원대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8만 5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6만 9천 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 종목인 LS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8만 5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6만 9천 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뭐 전형적으로 우상향 패턴의 초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